비상계엄 이후 확산된 혐중 정서에 맞서 교회가 이주민 인권과 환대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의료 선교에 초석을 놓으며 세운 세문안 교회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기독 의료인들을 위한 제19차 한국 의료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주최한 대규모 연합 전도 집회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국내 1세대 찬양 사역자 최인혁 씨가 부산에서 찬양 콘서트를 통해 은혜와 감동을 나눴습니다. 군산 중동교회가 창립 74주년을 맞아 임직식을 거행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집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반중 정서와 혐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음식점이 모여있는 곳에서 혐오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벌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시위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퍼진 혐중 정서가 점차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주민 혐오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21회 한일 제1교회 이주민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사회에 퍼진 혐중 정서를 주요 화두로 다뤘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그 후에 이어진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면서 이주민의 그리고 모든 소수자의 인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주민을 포함하는 모든 소수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보았습니다. 불안정한 사회에서 소수자는 혐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혐오 현상에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이 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사태에 나타난 극우 개신교의 행태를 살펴보면 그 수위와 정도는 이미 폭력적 극한에 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고 믿는 종교라고 볼 때 믿기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극우 개신교 집단이 정치적 동원력을 갖기 위해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을 적으로 몰아세우는 배타적 논리가 이주민 혐오를 부추긴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혐오와 배타를 주장하는 극우 기독교와 명확히 선을 긋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포용과 환대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말하고 행동했던 그의 언어와 행위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과 배려, 포용과 환대의 기독교의 가치를 삶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기독교와 단호한 단절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국경과 언어, 인종과 제도 속에 고립되고 차별받는 이주민들을 향해 공감과 헌신의 마음을 불어넣으시며 교회가 그 고통에 함께하도록 부르십니다. 이주민의 존엄과 권리를 위한 교회의 공적 책임을 새기고 한일교회가 함께 나누는 경험과 지혜는 이 땅의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당시 사회에서 외면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역시 이주민을 비롯한 소수자들과 연대하며 환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138년 전 대한민국의 교육과 의료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언더우드 선교사. 그가 의료 선교에 초석을 놓으며 세운 세문안 교회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기독 의료인들을 위한 제19차 한국 의료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세운 첫 열매인 세문안 교회. 복음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의 가치를 함께 전했던 그의 발자취는 지금도 교회 안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138년이 지난 지금 세문안교회에서 의료 선교의 사명을 되새기는 제19차 한국의료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의료 선교의 소명을 되새기고 변화하는 선교 현장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138년 전에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섬겼던, 우리 땅을 섬겼던 그러한 흔적과 역사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또 다른 언더우드와 같은 역할로 열방과 세계를 의료를 통해서 섬기고자 하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의료선교대회는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하는 기독의료인들을 위해 1989년을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기독의료인 1000여 명이 모인 이번 대회에서 환영사를 전한 의선엽 명예대회장인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의료선교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뤄지는 현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성경적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의료 선교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답게 지금 부르심 받았는지를 깨달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준우가 선교사의 미션 메시지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현지 의료 선교를 감당해온 선교사들의 간증이 전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의료인의 길을 걷기 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선교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또 의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선교에 대한 좀 비전이 있었는데 저에게 그 방향을 좀 정해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그냥 꿈꾸던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더 소명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선 일터 신학, SNS 선교 도구 등 다양한 선택 강의가 마련됐으며 한국기독선교의사회와 대한기독간호협회 등 기독의료인들이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22개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박준범 대회장은 1년 4개월여 의정 갈등을 지나온 기독의료인들이 정책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사명을 재무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회복이 과연 새로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지금의 이 의료계 청년들이 회복될 것인가,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의료계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먼저 하자. 그리고 본래의 위치로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가능하고 의선협은 전국 7개 지역 의료 선교 훈련원과 연계해 선교 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복음 광고를 걸며 주목을 받았던 복음의 전함이 이번엔 대규모 전도 집회에 나섰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미국 동부 곳곳에서 모인 2,500여 명의 성도들이 거리로 나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데요. 찬양과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며 도심 속 복음의 울림을 더했습니다. 보도에 김은교 PD입니다. 복음의 전함이 주최한 대규모 연합 전도 집회가 지난 6월 7일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메릴랜드,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미 동부 전역의 30여 한인교회에서 총 2,5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거리 전도에 앞서 인근 팔라디움 타임스퀘어 극장에서는 2,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뜨거운 찬양과 기도회를 가졌으며 미처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은 인근 교회에서 영상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It's okay with Jesus라는 문구가 새겨진 하얀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으며 그 열기는 극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정민 복음의 전함 이사장은 브로드웨이 49가에 설치된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 광고를 내년 1월 4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8월 17일 날 이 광고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4일까지 또 연장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박수로 응원하시면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집회가 끝난 후 2,500여 성도들은 구준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타임스퀘어에 함께 모여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합창하며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흰 티셔츠를 입은 인파가 빚어낸 장면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찬양 퍼포먼스 같은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의 찬양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각 조로 나뉘어 복음의 전함이 특별히 제작한 전도지를 들고 거리 전도에 나섰습니다. K-팝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도 함께 진행되어 수많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함께 구호도 외치고 전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뉴욕은 뮤지컬만 보러 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2,000명의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을 저희가 전할 수 있다는 그것에 정말 감동에 또 감동을 받고요. It's okay with Jesus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뉴욕을 찾는 전 세계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굿TV 뉴스 김은교입니다. 굿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굿TV 부울경본부와 영남 가나안 농군학교 호텔 AG405가 찬양사역자 최인혁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최인혁 목사는 국내 1세대 찬양사역자로 지난 40년간 찬양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과 감동을 전해왔습니다. 이날 콘서트에서 최 목사는 복 있는 사람이란 주제로 찬양과 간증을 통해 참석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선한 행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행복한 시간을 좀 보냈어요. 또 가나안의 정신이 나누어지는 시간이고 또 굿TV가 이제 부울경에 와서 함께 움직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좋았고 저에게도 월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콘서트에서 전 참 행복한 추억이 됐습니다. 주최 측은 찬양과 간증을 통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 최인혁 찬양 사역자와 동역하며 선한 사역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군산 중동교회가 창립 74주년을 맞아 임직식을 거행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예식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군산지방회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경건하고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군산 중동교회 서종표 담임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임직 예식은 명예장로 추대와 장로, 권사, 집사 취임 등 총 75명의 성도들이 직분을 받고 새로운 사명에 순종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설교에 나선 기성 군산지방회 이양순 회장은 임직은 단지 명칭이 아닌 사명의 출발이라며 직분자들은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성도들은 예배와 임직식 이후 아프리카 말라위로 향하는 박문수, 송은자 선교사의 파송식을 진행하며 새로운 선교 사역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세우신 것도 다 목적이 영원권, 궁극적으로 선교인데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서종표 담임 목사는 이번 임직식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이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리라며 모든 임직자들이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년 선교 동원 컨퍼런스인 더 센트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인투미션이 주최한 더 센트 컨퍼런스는 올해 3번째로 열렸고 청년들이 선교를 특별한 영역이 아닌 친숙한 삶의 영역으로 수용하도록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다양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와 예배를 통해 사명감을 높였으며 울산 사랑선교교회 이기주 목사와 중국 도문교회 박성진 목사가 강사로 나섰고 찬양의 위러브, 팀룩 워십이 함께했습니다. 행사에선 현지 선교사를 통해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이 마련됐고 미션 파트너스, 국제복음선교회, 한국 OMF 등 12개의 선교단체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인투미션 이다솔 대표는 청년들에게 선교가 무거운 것이 아닌 삶의 영역임을 알리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선교가 너무 어려운 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청년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선교의 이 접근성을 좀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이 좀 많이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다음 세대 장기 선교사 15명이 헌신했으며 하반기 멕시코, 남아공 등 단기 선교 참여자 50여 명이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산림청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유아 숲교육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다양한 자연생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한국 유아 숲사랑단 40여 명은 자연 동식물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선서했습니다. 선서! 우리는 한국 유아 숲사랑단입니다. 우리는 숲에서 놀며 배워요.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해요. 국회의원 회관 앞 잔디마당에서는 한국 숲사랑 청소년단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후원단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고 목재 상상 놀이터와 산불 진화 체험존 등에서 어린이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숲사랑 청소년단에서는 나비 날개 만들기 프로그램과 애벌레 관찰 체험 교육을 전개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통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양 정상은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일주일간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제도를 국민주권정부 실현의 첫걸음으로 보고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참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가 0.37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8% 줄고 구직자는 2.6% 늘었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업 중심의 회복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고용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4명 중 3명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75.2%가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고 신고한 경우에도 23%는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갖고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제네바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후속 협상입니다. 회담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히토리와 반도체 등 전략 자원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습니다. 미 당국자는 중국이 히토리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경우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일부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한 LA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시작된 이번 시위는 시간이 갈수록 격해졌고 일부 시위대는 화염병과 폭죽을 사용하며 충돌 수위를 높였습니다. LA 경찰국장은 폭죽 사용에 대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도심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선포해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000명을 LA에 추가 파견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드론 479대와 미사일 20발을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번 공격이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키이우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공습 경보가 이어졌고 주택과 차량이 파손됐지만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1일 자국 공군기지를 기습한 것에 대한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는데요. 볕이 강해지는 낮에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 모두 높을 것으로 보여 외부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1도, 광주 29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이주민 또한 그 사랑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낯선 자를 환대하라고 가르치셨고 이는 교회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사명인데요. 이주민을 향한 포용과 화합은 복음의 정신을 드러내는 실천적 사랑입니다. 강숙자, 강재창, 강태규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굿TV 복음 스튜디오 주춧돌 쌓기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